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자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때론 밉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오늘 사연에 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저 한이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족들이 속썩이거나 힘들게 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정말 많은 세월 고통받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이런 제 경험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혹시 도움 받으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 사연을 남겨봐요. 부족한 글솜씨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허구한 날 사고치는 남동생과 오빠에 끼어 어린 시절을 보내었는데요. 저희 오빠와 남동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철없는 사고뭉치였어요. 둘이 모였다 하면 도둑질하고 약한 애들 놀리고 괴롭히고 학교를 뒤집어 놓는데 그걸 수습하는 건 제 몫이었죠. 도둑질하며 어떻게든 물건 찾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약한 애들 괴롭히면 달려가 선생님을 크게 부르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둘 다 머리가 커지니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하는데 남동생은 제가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뭔데 까부냐? 는 식으로 대했고 오빠도 별다를 거 없었죠. 아휴, 정말 쟤들 때문에 집안 조용할 날이 없구나. 없어. 두 형제 때문에 골이 아픈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숨을 달고 사셨던 부모님도 언젠간 너무 화가 나셔 자식만 아니면 내다 버리고 싶다는 푸념까지 늘어놓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부모님을 향해 나름의 애환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서 엄하게 잡아주신다면 둘 다 덜 엇나갈 것 같은데 그저 두 사람은 늘 부드럽게 타이르기만 하셨거든요. 심지어 돈까지 쥐어주시면서요. 애들아, 제발 말 좀 들어라, 응?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런 식으로 부탁과 애걸, 복걸만 하시니 나중엔 오빠와 남동생 둘 다 부모님의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외려 더 악질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전 이렇게 생각했죠. 나라도 단단히 두 사람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 두 사람이 나중에 교도소를 들락거리겠구나. 그래서 분명 어렸을 때만 해도 겁 많고 유순했던 제 성격이 억세고 강하게 변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만나던 계기 역시 제 성격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의 별명이 철의 연인이었거든요.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성격이 딱딱하고 웬만해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동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더라고요. 당시 저희 회사엔 무서운 상사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저를 빼고 모든 동료들이 그 상사한테 한번 혼나면 주눅이 들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저만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런 별명이 더 사내에 돌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저와 비슷하게 말이 별로 없고 일만 잘 처리하는 남자 사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원의 별명 역시 철의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다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로봇같이 보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인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에겐 왜인지 호감형으로 다가왔어요. 왠지 저 사람 알아가면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결심을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제가 먼저 대시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처리를 하는 와중 느닷없이 다가가 오늘 저녁에 나랑 영화 볼래요? 하고 물은 겁니다. 저도 참 직설적이었죠. 좀 로맨틱하게라도 말하던가 생뚱맞게 영화표 주며 보자는 제안이라니 거기다 말투도 은근 강압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더군요. 그렇게 첫 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알고 보니 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 기간은 꽤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 전혀 그건 눈치채지 못했으니 아마 먼저 대시하지 않았다면 한 세월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요. 아무쪼록 저희는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이란 단계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갔죠.
다소 감정 표현에 서투른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저희도 여느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기도 하며 질펀한 연애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라면 그 사람이 감정적인 편이 아니다 보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이해해 주려고 했던 게 좋은 관계로 이어진 것 같아요. 게다가 제 남편 말수는 없지만 한 번 내뱉은 말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린다면 분명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을 사람이란 걸 확신했어요. 역시나 저희 부모님도 그 면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정은이 오빠한테 치이고 동생한테 치이고 애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잘 부탁해요. 남편도 저희 어린 시절 일대기야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의 부탁 어린 말을 듣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뵙는 자리가 끝나니 시댁 부모님 뵙는 자리가 다가왔는데 긴장하지 않은 척했지만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성스럽게 꾸미지도 못하는 편이고 옷도 손에 닿는 대로 그냥 대충 입는 편이라 시댁 부모님 뵈러 갈 땐 그래도 나름 차려입는다고 했는데 분명 그저 그럴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안 좋게 비춰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부모님 뭐랄까요? 남편의 부모님답게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고 점잖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두 분 다요. 만나 뵙는 자리에서 저를 배려해 주신 건지 별다른 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신혼집이나 미래 계획 정도는 물으셨는데 1시간 만에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너무 후다닥 끝나 마음은 편했지만 가족 간의 만남보단 마치 업무 미팅을 하는 기분이었죠. 저기, 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는 맞지? 그럼 자긴 무척 좋게 보신 거야. 원래 엄마 아빠 두 분 다 말씀이 많지 않으셔. 그래서 저는 나와서도 남편을 채근하며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워낙 단순한 편이니 알겠다며 집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이나 남편 부모님이나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남편과 달리 남편의 남동생 2명은 결이 또 다르더라고요. 마치 저희 집처럼요. 남편한텐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2명 다 만나보니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장난기가 많고 친화력이 좋은 스타일이었죠. 형, 나는 형 평생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며 웃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어쩐지 남동생들한테 말로 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삼형제 중 장남인 과묵한 남편과 달리 유쾌한 서방님 두 분과의 만남은 꽤나 제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집이 가까워 서방님들을 볼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동서들도 나왔고요. 동서들은 서로 안지 오래된 사이여서 그런지 상당히 친해 보였어요. 동서라는 호칭을 따로 쓰지 않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알고 보니 2명이 대학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닐 땐 그리 친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같은 대학 동기라는 걸 알게 되고 더 친해졌다고 해요. 신기한 인연이죠. 그래서 저도 첫 만남 자리에서 무척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동서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건 아마 처음 맞이하는 명절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날 익숙하게 부엌에서 일을 하는 동서들을 도와 전도 부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돕기 시작했는데 큰 동서가 유독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형님, 이거 소금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짠 음식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이러면 저희만 혼나요. 아, 그래? 몰랐네. 알겠어. 조심할게. 형님도 참. 요리 안 해보셨어요? 자취해보셨대 놓고 요리 안 해보신 사람 같네꼬. 이렇게 대놓고 무안을 주는데 솔직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거의 사먹는 편이었어서 요리는 별로 안 해봤어. 라고 답하긴 했지만 마음속엔 계속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무리 음식 맛에 예민해도 그렇지 뭘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뭐 이해했어요. 작은 동서가 와 그러길 원래 큰 동서가 음식 간 맞추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운 후 간단히 과일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침 동서 2명이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기에
대학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들이 저한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아, 나는 땡땡대학교 나왔어. 네? 아, 진짜요? 아, 형님, 거기 지방에 있는 대학 맞죠? 서울 아니고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나는 또 아주버님이 데려오신 분이라 형님도 엄청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형수님 미모면 뭐 중졸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안 그래, 형? 아유, 그래도 아주버님은 유명한 대학 나오셨잖아요. 형님 나오신 곳이랑은 레벨이 다르긴 하죠. 서방님들이 애써 분위기를 띄워주시긴 했지만 동서의 말은 어딘지 이상했어요. 사실 제가 나온 지방의 대학교, 그래도 저희 지역 아이들은 무척 가고 싶었던 학교 중 하나였거든요. 동서들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니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희 지역 나온 학생들이라면 다 아는 곳이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나온 대학교에 자부심이 있던 저로선 조금 기분이 상해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며 그냥 내내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두 동서들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잡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걸 제 약점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동서들이 은근슬쩍 비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동서들과 서방님 만나는 모임에 나가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을 때 남자들이 나가니까 대뜸 그러는 겁니다. 형님,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먼저 고백하셨다면서요? 아, 대시? 대시는 내가 먼저 했어. 영화 보러 가자고. 엄청 멋없게 했지? 아, 그랬구나. 역시. 그래도 사귀자는 고백은 남편이 했어. 남편이 나한테 먼저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에이, 설마요. 응? 그럴 리가. 아주버님 같은 분이 형님을 먼저 좋아했다고요? 그냥 아주버님 하는 말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도 원래 고백할 때 그런 멘트 많이 써요. 아니야, 진짜야. 이 친구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걸? 나한테 어떻게 데이트 신청할지 6개월도 넘게 고민했다고. 근데 동서, 아주버님 같은 분이 나를 이라니? 아이, 뭐, 우리 남편에 비해 내가 너무 아니라는 얘기인가? 동서, 장난인 건 알겠는데 그러지 마. 그러다 내가 진짜 오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오해요? 형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아주버님 워낙 스펙도 뛰어나시고 외모도 출중하신 거 맞잖아요. 집안도 괜찮고. 아니에요? 그럼 형님은 형님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낫다기보다는 아니, 그런 걸 꼭 따져야 하는 건가? 듣자 하니 조금 기분이 나쁘네. 무슨 일이야? 그때 다행히 남편이 들어와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를 끊어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시시콜콜한 말싸움으로 번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대체 왜 누가 못났고 나은 걸 따지는 건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심보는 뭔지 이해는 안 됐을 뿐더러 당하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 성격답게 기분 나쁘단 말을 대놓고 끄집어냈지만 저도 왠지 동서들과 크게 싸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찝찝하기 그지없었죠. 그러나 나중에 동서들이 먼저 죄송하다며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먼저 해왔고 저도 좋게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일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서방님 두 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었는데 다니던 회사를 나와 같이 회사를 차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사업이라는 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형수님. 그래도 뭐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잘 될 거예요. 열심히 해봐요. 저는 그때 진심으로 잘 되기를 응원했고 실제로 잘 되었을 땐 제 일처럼 축하해줬어요. 옆에서 지켜보진 못했지만 남편 통해 서방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들었고 몇 번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로 고생하는 티가 팍팍 났거든요. 어떤 날엔 저한테 농담 삼아 형수님, 저 소주 좀 사주실래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라며 투정도 부렸고요. 근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하니 당연히 다행스럽고 기뻤습니다. 문제는 동서들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면서 동서들의 어깨가 하늘 높이 올라간 것이죠. 사실 서방님들이 저희 남편에게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지만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동서들은 그걸 콕 꼬집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머, 형님, 어떡해요? 형님만 득을 못 봐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시지. 음,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래도 우리 남편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해. 만족해 하시겠죠. 근데 저희들이 괜히 죄스러워 그러죠. 응? 동서들이 왜? 아니, 그렇잖아요. 아주버님이 장남인데 동생들이 잘 됐으니까요. 아, 어머님도 어제 그 말씀 하시던데 제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요. 나라도 어떻게든 그때 아주버님도 같이 하라고 권유했어야 하나 봐요. 이런 식의 말들이 명절날 수도 없이 날아왔어요. 그것도 가끔은 남편 앞에서도 그런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방님이 그만해. 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 라며 막았지만 동서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눈에 뻔해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희가 먼저 질투라는 감정을 드러낸 것도 아닌데 왜 먼저 나서서 있는 척을 하는 건지 잘 나간다는 유세를 그리 떨고 싶은 건지 그런 동서들의 태도가 너무 저급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 신경이 쓰였죠. 그래도 워낙에 묻어난 성격이라 그런지 한번 슬쩍 물어봤는데 다행히 별 타격을 입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난 신경 안 써. 사업이라는 건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별로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아. 남편은 지금 선택해도 사업은 안 할 거라며 자기 체질이 아니라 딱 잘라 말했어요.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니 제 입장에선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쪼록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졌죠. 하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서방님들 회사에 거액의 투자자가 생겼다, 자금이 생겼다 하는 이런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말할 때면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지끈거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에 좀 큰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고 뭉친 오빠와 남동생, 이 형제가 이상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말아먹은 거예요. 그것도 부모님까지 꼬드겨 빼낸 돈이었고 오빠와 남동생은 사기꾼 노릇까지 해 다른 사람들 돈도 싹 다 날려버렸죠. 아,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노릇이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가 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엄마, 그러니까 내가 오빠한테 돈 절대 해주지 말랬잖아. 왜 해줘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떡하니? 갈 데도 없는데.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상황이 되니 너무 속상해 저도 감정적으로 되더라고요. 거기다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울음은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평소 늘 강하고 억센 모습을 보였던 저이기에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남편은 남편답게 차분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고 저는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바로 일단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를?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신 거잖아. 일단은 모셔와서 자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드리자. 사실 저는 그때 남편 잘 만났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너무 고마웠죠. 자기 집 일도 아니고 저희 집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주는 결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했고 그렇게 저도 부담 없이 친정 부모님을 당분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시자마자 남편 볼 면목이 없다고 미안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편하게 있다 가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하고선 듬직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도 집안일이라도 거들면서 남편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사정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직장에서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있었죠. 하물며 가까운 제 친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오빠와 남동생 말에 속아 쫄딱망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고 오빠와 남동생은 교도소에 갔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한테 말하기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사정을 우연히 서방님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을 잠시 만나러 왔다가 저희 부모님을 보곤 놀란 거죠. 안녕하세요. 식장에서 본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서방님은 급히 인사를 했고 엄마도 잠깐 놀러 왔다고 말을 했는데 엄마의 짐이 집에 있고 한 걸 보니 서방님도 무언가 눈치채셨는지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나 봐요. 남편은 동생이니 괜찮겠지 싶어 말을 한 모양이고요. 허나 사람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론 시댁에까지 이 일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동서들이 신이나 제 집안일을 입에 올렸고요. 그날은 어머니 생신날이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 형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수척해지시긴 하셨네요. 고생이 많죠? 아니야, 괜찮아. 아휴, 아니, 사돈 어른은 괜찮으시다니? 언제까지 집에 있으시는 거니?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마 당분간은 같이 생활해야 할 것 같아요. 참, 어쩜 일이 그렇게 됐다니. 평소 별말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이 일은 신경이 쓰이시는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기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되는지 제 남편을 따로 불러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덕분에 저는 집에서 군 식구, 눈칫밥 먹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사고뭉치 두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걸 무기 삼아 공격하는 동서들 때문에 말이죠. 동서들은 꼭 이 일에 입에 올려 걱정해주는 척 안부를 물으며 안 됐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 시부모님까지 이제 한편이 되어 언제 저희 부모님이 나가시는지 노골적으로 물으시고요.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느낌이었던지라 외로웠고 남편도 원망스러웠죠. 왜 이야기를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 그렇게 남편과 사이는 소원해지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왜 부부들은 그냥 사소한 걸로도 싸우곤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기로 해놓고 왜 안 했냐. 오늘 청소하는 날인데 어딜 가느냐. 저희는 주로 집안일을 가지고 많이 실랑이를 했는데 엄마가 앞에 있어도 저는 남편한테 그냥 짜증을 막 퍼부었어요. 그때는 세상 모든 게 힘들고 서럽게 느껴졌던 시기라 말을 가리지도 못했죠. 당신 무슨 약속을 나가? 오늘 엄마랑 저녁 먹으러 나가기로 했잖아. 아,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오늘 친구랑 선약이 있었어. 선약? 무슨 선약? 선약이 가족 모임보다 중요해? 아,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깰 수 없는 선약이니까 그렇지. 당신 말투가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 말투가 뭐 어때서? 평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던 남편도 저에게 조금 실망했는지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나중엔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하고 풀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대로 미안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감정을 잘 추스르고 그 어디에도 귀닫고 원래의 저대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원래 있던 회사 일에 열중하면서 남편과도 최대한 갈등 없는 삶을 이어가기로 한 거죠.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준 건지 먼저 화해를 요청했고 친정 부모님이 독립하실 수 있는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땐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해. 울지 마. 외려 남편은 이런 넓은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있을 무렵 동서에게서 집들이 한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는데 받자마자 어딘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형님,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갔잖아요. 형님께서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모셔놓고 할 거니까 꼭 오셔야 해요. 아, 그래. 알겠어. 네. 아, 그리고 집들이 선물은 안 사오셔도 돼요. 받은 게 많아서요. 저야 동서의 집들이 초대가 달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선물은 뭘로 할까 고민하다 괜히 이상한 선물 들고 왔던 이야기는 듣기 싫어 고급 와인을 한 병 들고 갔죠. 작은 동서가 와인을 가끔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사간 집에 들어서니 동서는 거의 융드레스 같은 걸 입고 화려한 장신구들을 잔뜩 단 채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멀리서도 그 장신구들의 빛이 너무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집안 곳곳엔 그림이 담긴 액자들이 있었는데 인사치레로 제가 멋있다고 하니 그래요? 역시 제 안목이 괜찮았나 봐요. 하며 잔뜩 허영심을 뽐내더라고요. 형님, 근데 집들이 선물로 와인 사오셨네요? 센스 좋으시다.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괜히 부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부담은 무슨. 동서가 좋아한다니까 다행이네. 동서는 기분이 좋은지 시부모님이 있어 그런지 다행히 집들이 선물로 꼬투리 잡지 않고 지나갔고요. 그리고 와인을 함께 마시며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하고 집에 갈 무렵이었는데요. 갑자기 술에 약간 취한 것 같은 작은 동서가 큰 동서를 어느 방으로 부르더니 둘이서 뭔가를 속닥거리더라고요. 그냥 하는 대화라면 신경도 안 썼겠지만 제 이름이 중간중간 들리는 것 같아 가까이가 듣게 되었어요. 대화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큰형님 입고 오신 옷 보셨어요? 저 정말 쪽팔려 죽을 뻔했다니까요. 밖에서 안 만났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런 시장 옷을 주워 입고 다니는 거예요? 동서도 나랑 똑같이 느꼈구나. 나도 그랬어. 무슨 재활용품에 주워온 것 같더라니까. 내가 지적하려다가 동서 집 들이고 하니까 겨우 참았잖아. 아, 지적해주지 그러셨어요. 전 진짜 지방대 출신 형님 예전부터 쪽팔렸는데 저렇게 옷 막 입고 남의 집 집들이 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가 형님 대접해주니까 더 나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선을 그어야겠어. 같은 사람이라도 급이 있는 건데 저런 사람 같은 며느리 취급받는 거 불쾌해 죽겠어. 거기다 아까는 김치 국물도 막 흘리며 먹던데 진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형님도 보셨어요? 콩가루 집안인데 당연히 그런 건 제대로 교육받을 리 없죠. 젓가락질도 이상하게 하는 거 알아요? 듣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으며 낄낄대는 동서들을 보니 완전 유치원생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로 머리가 어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동서들에게 다가가 말했죠.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호모, 형님, 왜요? 다 들었어. 그러니까 모른 척 마라.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이 아닌 건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더군요. 용서를 구하려는 기색도 없이 제 얼굴에 대곤 또 한 번 깨르르 웃더니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들으셨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솔직히 말해 창피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뭐야? 솔직히 형님과 저희들이 수준이 다른 건 맞잖아요? 우리가 같아요, 그럼? 지방대 출신에 그저 그런 집안 출신이 형님이라 저희가 어떻게 같아요? 거기다 이번엔 형님 친정 완전히 망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출신 집안 사람 같은 며느리라고 인정하기 싫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형님 대접해드린 건 시부모님 봐서지 형님 봐서가 아니에요. 정말 보자보자니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두 동서들의 머리채를 획 잡아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이걸 저지한 건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뭔 말들 하는 거니?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동서 둘 다 살짝 어깨를 움찔하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평소엔 별 말씀 없으시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가족들 모두 꼼짝 못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지금 너희들보다 위인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뭐야, 형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어? 니들이 뭘 잘났다 그따위 말들을 짓거리는 게야? 아버님, 저희는 그게 아니고. 조용히 하네? 아니, 왜 큰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이에요? 시부의 엄한 목소리에 집안 식구들이 졸지에 모여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동서가 한 이야기들을 말하려 했으나 동서들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억울해요. 아버님, 어머님. 형님이 저희에게 먼저 으름장을 놓았어요. 자기 집안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도 화가 나 그런 발언한 거예요.
아가, 사실이냐? 저는 해명을 하려 했지만 그걸 막아선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됐어요. 뭘 잘잘못을 추궁해요. 그냥 넘어가요. 얘들아, 앞으로는 이런 소란 없도록 해라. 알겠니? 둘째, 셋째 너도 앞으로는 말 조심들 하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시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제가 당한 일은 얼떨결에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와 동서들을 한데 모아놓고 서로 사과하라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온갖 폭언을 당한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사과할 게 없다 말하자 그렇게 안 받는데 고집이 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은근슬쩍 동서들 편을 들며 제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바로잡으려는 건 시아버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성정의 남편은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하루에도 10번씩 전화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곤 서방님들도 따로 불러 이야기도 한 모양인지 앞으론 그럴 리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허나 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두 동서들의 행동은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부에게 혼이 난 뒤로는 오히려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부러 단톡방에 초대해서 제 욕을 한다든지 하는 유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깡그리 다 무시해 주었지만 사람인지라 동서들이 한 말이 가슴 깊이 남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친정이 망했단 사실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지만 두 동서들의 본성은 참기 힘들 정도로 더 악랄해져 갔어요. 저 역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가고 있었죠. 아가, 네가 좀 참거라. 원래 윗사람이 잡는 거다. 라는 시아버지의 위로 아닌 위로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절날 대망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8시까지 음식을 해야 하니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갔는데 같이 음식을 하기로 했던 동서 2명과 시어머니 모두 다 보이지 않더군요. 비밀번호를 알아 일단 누르고 들어왔는데 연락도 되지 않길래 일단 오겠지 싶어 혼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라면 실수였죠. 전부치고 불고기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는데 그때부턴 삭신이 마구 쑤셔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4시간이 흘러가 있었고요. 그 전날까지도 회사 일을 하느라 잔뜩 지쳐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적어놓은 요리 목록은 길고도 참 길었습니다. 결국 짜증이 확 올라와 젓가락을 내팽개쳤는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서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형님, 먼저 와 전부 치고 계셨네요. 죄송해요. 저희가 시어머니랑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느라요. 어딜 갔다 왔는데? 백화점이요. 추석이라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 혹시 또 노하실까봐 형님 선물도 사왔어요. 그러니 화 푸세요. 동서들, 지금 몇 시야? 우리 오늘 8시까지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지금 이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절 음식을 나한테 다 맡기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 또 화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뒤이어 들어온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예, 내가 백화점 가자고 했다. 설마 너 혼자 음식했다고 그러는 게야? 아, 걱정 마라. 우리도 할 거니까 이제부터. 윗사람 밑에서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휴, 어머니, 형님한테 그냥 맡겨요. 형님이 잘하시는데. 맞아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다 하셨잖아요. 그들의 대화는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기름때 잔뜩 묻은 앞치마를 입은 저를 두고선 일을 시켜야 한다는데 꼭지가 슬슬 도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머리 뚜껑이 열리려던 찰나 동서가 자기 지갑을 찾더니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건네며 에이,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형님, 여기 수고비 드릴게요. 이거 받으시고 점 붙이세요. 됐죠? 라고 말하더군요. 아, 저는 조용히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아 꼬깃하게 구긴 후 일자로 쫙 찢어 동서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어머,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돈 찢으셨어요? 찢었어. 그리고 오늘은 니들 둘 다 나한테 좀 맞자. 뭐라고?
저는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두 것들의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모를 힘이 단지에서부터 끌어올라왔는지 시어머니조차 밀치고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 버렸죠. 분명 요리하느라 온 진이 다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는 폭발적인 힘이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온 서방님들과 남편이 허둥지둥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말리려더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면서 지금껏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했죠. 역시나 남편의 표정은 무섭게 변해갔고 그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다들 핸드폰 확인하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핸드폰? 당신도 핸드폰 확인해봐. 남편의 말에 저도 일단은 얼결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두 동서가 팔짱 끼고 나이트 들어가는 사진, 남자들과 나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턴 날짜별로 전송할 거예요. 뒤이어 남편이 한 말과 함께 날짜별로 동서들이 나이트에서 나오는 사진, 남자들과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들이 전송되었습니다. 서방님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죠. 그야말로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을 깬 건 손뼉이 뺨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서방님이 동생의 뺨을 내려치는 소리였어요. 못된 년, 내가 걸리지 말라 했지? 여보, 내가 가려한 게 아니고 작은 동서가 나를 꼬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굴 탓하고 싶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한 번 걸린 거로는 부족했어? 소송 이용 들어갈 줄 알아. 각오하고 있어. 그제야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서방님에게 은밀히 동서들의 바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행적이 의심스러워 흥신소를 고용해 동서들의 뒤를 밟아 사진 증거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밝힐 날만을 기다리면서요. 근데 늘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 기어이 선을 넘자 남편도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린 거였죠. 서방님들에겐 상처가 될 테였지만 동생들도 정신 차리고 이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중엔 제가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남편 역시 흥신소를 고용하기 전까진 확실하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명절날 흥신소에선 저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학 동기였던 그들이 나란히 쌍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역겹기 그지 없었어요. 심지어 둘은 대놓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남자를 구한다는 말까지 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더러운 행위들에 숨이 막혀올 지경이었죠. 서방님 중 한 분은 그 충격으로 알아 누우실 지경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사람을 잘못 때렸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지금 동서들이요? 동서들은 나란히 이혼당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답니다. 아마 또 두 명이서 신세 한탄이나 하며 남자를 물색하고 다닐지도 모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질 나쁜 사람들에게 관심 두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남편과 계획 임신으로 아이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편과 전보다 더 깨볶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현생의 부부면 전생의 원수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정말 지극히 원수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저만을 아껴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보면 말이죠. 요즘은 남편이 너무 고마워 저절로 엉덩이라도 두들겨주고 싶어진다니까요. 저 너무 팔불출 같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쓰기 전엔 제 치부가 될까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 속이 너무 후련하고 통쾌하네요. 이런 사연 채널 만들어주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